박비연의 집을 정리해가고 있는 김기용 선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진솔 선수도 판을 정리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초반에 감각 대결이 볼만했고요. 중반에는 김기용 선수와 박진솔 선수 약간의 아쉬움은 한 번씩 오고 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국면으로 후반전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깔끔해졌고 얼추 35집 정도 나는 형태로 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박진솔 구단도 지금 마냥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만족을 드러낼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이 원래는 흙의 두터움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약간의 그 열분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에서 반격을 가하는 게 없을지 백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 코 붙이는 수가 좋은 잽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좀 물러서서 받아라 이렇게 좀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네, 딴에서 받든 젖혀서 받든 이 물러선다면 이 교환은 전혀 아까울 것이 없고 어떻게 받아도 득이 되고요. 김기용 팔단이 이제 반발을 하면 여기 젖히는 수는 있는데 이게 축은 유리한데요. 지금 중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를 젖히면 활용이 좀 더 많이 네.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걱정되는 흙의 입장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받는다면 딴에서 받아야 되고요. 반발을 한다면 여기 젖히는 수입니다. 역시 물러서서는 못 받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계속 박진솔 구단이 좀 여유 있게 좋다는 듯이 삭감을 가니까 더욱더 심리적으로 여기 받고 싶지는 않아 하십니다. 지금은 반발을 가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부처간 수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손해니까요. 백도 뭐 그냥저냥 처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막상 이 교환을 백이 중앙에서 어떻게 득으로 만들지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쪽은 백이 됐어요. 네. 자, 일단 흙의 눈목자 모양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찔러갔습니다. 앞서도 이제 끊어갈 때 여기가 급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백이 두는 순간에 여기를 찔러서 흙이 2점을 잡으러 올 때에도 조금 보호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 흙이 연결을 꾀할 때에도 이렇게 치받으면 이게 딱 호구로 끊어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흙이 당장 뭐 위험해서 막 잡히고 이런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급소임에는 분명합니다. 흙이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먼저 건드렸다가는 정말 약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데 먼저 찌른다면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장 위험하지는 않은데요. 여기를 찌르면 이미 이 교환만으로 백이 득을 봤다고 보고 뭐 이런 데를 젖혀서 반격을 가하거나 좀 더 여유 있게 두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박진솔 구단이 지금 한 칸은 여차하면 세게 두려고 또 여차하면 그냥 가벼운 잽으로 하고 이득으로 만들려고 두었고 김기용 팔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그게 지금 타이밍에 어떻게 이 수를 대응할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 3분 남았습니다. 여기를 막는다면 좀 강한 선택, 여기를 찌른다면 좀 약한 선택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김기용 선수 3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초읽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급해지거든요. 네. 아, 그쪽을 지금 이렇게 씹었습니까? 끊고 싸우는 건 잘 안 된다고 봤고, 근데 여기 찌르면 여기 앞서 이제 젖히는 수 이 반격이 좀 통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신의 약점은 다 지켜놓고 나서 여기만 그냥 따로 살리러 가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흑도 모양이 좋아졌지만 백도 이제 좀 모양이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 붙여 나오거나 호구 쳐서 나오거나 여기 찌르는 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흑의 활용이 있기 때문에 네. 잡힐 돌은 아니긴 합니다. 결국 그냥 서로 쉽게 경계선을 그어서 그냥 미세한 후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박진솔 구단의 입장이라면 저는 여기서 좀 더 세게 뒀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조금 좀 쉽게 처리한 감은 있는데, 그러면서 흑도 어느 정도 확정가로 따라잡고 여유 있게 중앙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부터의 행마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게 여차하면 흑이 공격당하는 형태로 좀 괴로울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를 넣는 순간에 여기를 흑이 찔러서 이렇게 나가면 지금 여기 쭉 돌파하는 것과 이쪽 돌파가 맞보기가 돼서 이게 지금 흑이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순간 또 백이 여기가 열죠. 이쪽에서의 모양만 보면 박진솔 구단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우변 쪽에 가만히 치받아둔 수가 좀 침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김기용 팔단의 할배라는 닉네임에 걸맞는 굉장히 침착하고 느리지만 현명한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약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이쪽을 한번 지킨다고 해도 여기가 남고 여기 지켜도 여기 끊는 게 남아서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끊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박진솔 구단이 차라리 여기서는 적당한 타협을 이뤄내고 백도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이 두 점을 확실하게 살린 지금 시점에는 여기 두는 게 이 전체 흑도를 좀 괴롭히는 겸해서 끝내기로 아주 큽니다. 빨리 여기 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흑 입장에서 당하면 정말 기분 상하죠. 네. 백돌이 여기 공격 가다 보면 이런 데는 돌이 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 돌이 있고 여기가 백에 걸리는데 백이 이제 여기를 넘거나 그냥 혹은 이렇게 둬서 처리가 된다면 지금 알고 보면 전체 흑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백은 중앙에서 뭐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 찌르는 약점이, 이 백이 감당할 수 있는 약점입니까? 백이 입고 난 다음에 끼워도 네, 곤란해 보이고요. 모양이 안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끼워도 이쪽으로 두면 이어서, 네, 이쪽으로 두면 이어서 여기 끊는 단점과 여기 쭉 돌파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빵 따면 그냥 주고 여기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돌파를 해도 끼워도 중앙이 이렇게 흙이 연결된다면 백은 여기 빵 따내면 해봤자 어차피 곤마입니다.
여기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의외로 좀 흙이 토실토실하게 좀 집이 난 것 같아요. 지금 2점을 잡으면 이것만 해도 한 5집의 가치는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백이 좀 이상합니다. 어, 박진솔 구단이 너무 느긋하게 두었다가 또 세게 두었다. 이 완급 조절했는데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끊고 나서 여기를 받은 것은 안 받으면 흙이 날일자를 가서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냥 쉽게 지켰고요. 그래도 결국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2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당장은 여기보다는 그래도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여기 둬야 합니다. 이게 여기를 찌르고 백이 여기까지 가면 흑돌이 사는지조차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고요. 지금은 이쪽에 백돌이 왔기 때문에 이 2점은 제압 당해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는 맛이 없겠고요. 그러고 나서 백이 이제 이쪽을 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는데요. 박진솔 구단이 중앙전에선 좀 당했다는 그런 진단이지만 원래 백이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백 5분 남았습니다. 계산해 보죠. 여기를 두면 백집에는 큰 차이가 없겠어요. 네, 백집은 다 해서 한 53 정도 날 것 같습니다. 흑은 여기는 지금 패맛도 없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고 언뜻 보면 패 형태로 보이지만 이쪽을 막는 게 흑이 걸리기 네. 때문에 넘어가서 패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게 있다면 흑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쪽에 백도를 잡았지만 여기 찌르는 게 선수고 이렇게 선수라면 또 여기 선수 당하고 여기 찌름 당한다면 지금 다른 곳은 전부 옥집이기 때문에 여기가 집이 아니라 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 5분 남았습니다. 흑은 한 60 정도는 나고요. 하변 형태라던가 이런 곳의 발전성은 좀 더 있습니다. 집으로 지금 딱 만만치 않은데 발전성이 누가 좋냐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주도권 싸움이 그래서 치열합니다. 역시 한 점을 잡는 것은 여전히 좀 갈라지는 것이 싫었을까요? 여기를 잡으면 흑이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나왔을 때 한 점은 잡았지만 여전히 곤마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봉쇄한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니까 아까 백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다시 흙이 좋아졌어요. 그렇네요. 저는 이수가 그렇게 완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눈에는 좀 납득은 안 되는데요. 지금 엷어 보이는 백이 지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상한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인공지능 그 수를 엄청나게 이상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어서 버텼어야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를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요. 여기를 둔 수가 완착인 이유가 여기를 이어서 한 칸 뛸 때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자연스럽게 타고 나오면서 지금 타협되는 편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잡으면 흙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흙도 하변을 뺏기기 싫어서 먼저 다가왔고요. 백 모양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달라는 뜻이었는데 역시나 백은 가만히 지켜두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 좀 기대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에서 흙도 잘 받아야 합니다. 흙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박진솔 선수가 이쪽 하변에 흑돌에 기대다가 여기 있는 역습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벌렸는데 여기를 안 젖히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를 젖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 여기서는 조금 약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변만 본다면 흙이 이런 데 늘고 나서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이런 데 하고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하변을 희생타로 해서 여기 역습 가한다는 것이 백의 의도였기 때문에 네. 그것은 조금 곤란했고요. 지금 김기용 팔단이 날짜 간 것도 이 중앙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백에게 좀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이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런데 그냥 아예 백이 손을 빼버리면 이게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 들여다보는 것은 흙의 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틀어 막으면 그래도 백이 꽤 위험하겠죠. 일단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이 또 반격을 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막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요. 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 느는 반격 지금 박진솔 구단이 충분히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런 장면에서 또 물러서는 것 또한 좋지 않거든요. 지금 뒤로 물러서서 받으면 오히려 좀 상대에게 리듬을 줘서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아까처럼 끊는 것은 조금 모양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도 봤습니까? 치 받는 것만 안 되면 뭐 이게 손해가 없다 이런 판단인가요? 일단 받는 수에서 또 한번 인공지능 형태 분석이 요동을 치는데요. 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일단 이러고 나서 여기 젖히면 치받아서 받아야 한다면 흙이 이렇게 이어서 받더라도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라서 연결은 가능합니다. 여기를 둘 때 애초에 두려고 했던 이 끊는 수를 구사를 하면요. 흙이 반격을 가하면 이 수로 인해서 이런 반격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재차 수상전이 됐을 때 누가 잡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 흙도 꽤 떨리긴 합니다. 이게 누가 잡아도 한 수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수익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배짱이 있을지. 젖힐 때 끊을 수 있다면 여기 막은 게 이해는 되죠. 일단 표정으로는 김기용 팔단이 뭔가 쉽지 내키지 않다. 않는, 예, 네. 그런 표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하나가 교환이 되면 여기 젖히는 게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뒀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전에 착점을 못 하고 있고요. 아, 젖혔습니다. 끊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둬요. 아, 이걸로 괜찮나요? 끊는 게 막상 어려웠던 것 같은데 끊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흑이 하변에 먼저 다가와서 그래도 좀 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변 쪽에서는 일단 김기용 팔단이 원하는 대로는 다 흘러갔고요. 지금 여기 찌르고 여기 딱 꼬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백이 넘어가는 수법은 없을지라도 바깥쪽에서 전부 이렇게 옥집이 되다 보면 나중에 빅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150수 가까이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세 분석은 딱 5대 5입니다. 백 5분 남았습니다. 여기 모양이 어떤 형태인지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칸 띈 수가 여기 끝내기로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라면 반대쪽 한 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쪽 한 칸이냐 이쪽 한 칸이냐인데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 한 칸을 맞아도 이 다음에 이쪽에 좀 뒷만 나쁘게 만드는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일 것 같고요. 네. 이게 늘어가는 것은 여기를 둬서 수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내기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데에 가면 여기를 차단하는 순간에 여기를 꼬부리는 수가 가능해지면서 백이 잡혀버립니다. 그럼 그쪽으로는 조금 뒷만 나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막아주나요? 막거나 이렇게 두거나 자체로 비막 끝내기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방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둘 수 있는 자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뒷맛이 아주 고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응수할 수도 있습니다. 손길은 거의 그냥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왜 심하게 요동쳤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끝내기로 작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상 최대인데요. 이것도 작습니까? 근데 저 인공지능 형태 분석을
100%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강한 인공지능 형태 분석을 보더라도 부분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기 착오나 실수가 존재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수마다 저렇게 승률이 뒤바뀌는 것은 뭐 고지고대로 믿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한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데요. 왜 저렇게 변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누가 봐도 큰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네. 지금 여기가 흙이 잡히지 않고요. 여기도 이어도 여길 두면 살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뭐 엮일 곳도 없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면 이게 어떤 게 정수일지는 좀 모르겠네요. 원래는 흙이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단수치고 내려서서 패로 들어올 때 이렇게 넘어가서 백도를 제압하고 있는 자세였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백이도 쓸 때 빅이 나고 흑이도도 패로 그 빅을 방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그쪽 형태가 그냥 뒤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아, 먹여치고 찝으면 네. 흑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게 되고 그런데 여기를 둔 수가 그렇게 대환차기로 할 이유를 찾는다면 여기나 여기가 여기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제 눈으로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저 형세 분석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 판단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일단 그쪽 건드린 것은 손해가 없죠. 네. 네, 지금 사석이 박진수 선수가 2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사석을 포함해서 10집에 21, 33, 한 51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흑이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흑이 우세한 건 맞는데 백이 뭐 그렇게 실수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박진솔 구단 처리가 이 치받은 수가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 끊는 수를 좀 노렸어야 합니다. 네. 아까 중간에 100집을 세어봤을 때 처음부터 52집, 53집, 네. 지금도 51집. 크게 변함이 없는 반면에 흙은 좀 집이 늘어났어요. 방금 전에 계산한 것은 사실 사석을 그 전이랑은 좀 다르게 셌기 때문에 그 백이 따낸 사석에서 흑이 따낸 사석을 뺐기 때문에 집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의 사실상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정도인데 흑집은 지금 여기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하변에서도 집 모양이 늘어나면서 네. 지금은 김기용 팔단이 우세합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 개가로는 지금 반면 10집은 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 10집은 확실히 흙이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둑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백이 뭔가를 뒤집을 여지를 찾는다면 다른 곳은 별로 없고요. 여기 경계선을 이런 곳의 처리가 그나마 이제 쌍방 어려운 곳이긴 한데요.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 김기용 8단 승리가 유력하네요. 그럼 더더욱 이제 마지막에 아쉬운 작점이 되는 여기 치받은수 이쪽 처리가 박진솔 구단에게 좀 뼈아프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변이 정리된 이후로는 크게 변화할 곳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외에 다른 여지가 있었다면 이수가 조금 여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이수로는 당장의 수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먼저 붙여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여길 끊는 끝내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딱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가 조금 좀 의문을 갖게 만들고 그 뒤에는 김기용 8단의 페이스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선수들의 어떤 맹점인 것 같기도 해요. 한은규 선수도 실제로 진시영 선수에게 너무 그냥 우세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정리하다가 졌고요. 네. 지금 박진솔 구단도 이쪽 타개하는 과정을 보면 이쪽에서 삭감하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하다가 그 뒤에도 뭐 이런 데 치받는 것도 어려운 수가 있는데도 하나도 생각 깊이 안 하고 쉽게 정리하다가 지금 비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각파의 기사들이 좀 그런 단점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낙관하는 경향이 조금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바둑이 갑자기 공간이 다 채워지면서 선수 끝내기 서로 몇 번 하니까 이게 다 정리가 네, 됐어요. 그냥 다 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반면 10집 차이라면 꽤 큰 차이인데요. 여기 있고 뭐 이런 데 끝내기 들어가고 별로 어려운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박진솔 선수 갑자기 좀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 전에 하던 형세 분석과 지금 갑자기 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뭔가 그 대국하는 자세와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지금 김기용 8단은 확실히 정확하게 형세를 보고 있고 3분 남았습니다. 두 선수의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는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판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도 들고요. 네. 부분에서 어떤 수익기 미스만 없다면 지금 바둑은 크게 우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대가 비트는 수법을 방어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곳 지금은 이쪽일 것 같아요. 그냥 끝내기로 여기가 몇 집, 여기가 몇 집 이런 건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최선의 끝내기를 찾는다? 이런 수익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만 미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흙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일단 큰 자리로 향합니다. 역끝내기로 큰 자리고요. 뭐 사실상 100의 원래 권리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고 네. 계산상으로도 이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백이 중앙 쪽도 빨리 이어놔야겠고요. 네, 여기가 역끝내기 4집이면 꽤 큽니다.
여기가 역끝내기 4집, 여기가 6집, 여기가 8집. 뭐 어려운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몇 집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흙이 끝내기 할 때 어떻게 끝내기 되는 게 최선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지금 뒷맛이 아주 고약한 자리라서요. 흙이 그냥 가장 쉽게 끝내기로 처리한다면 이런 끝내기 하면 쉽긴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끊고 뒤에서 단수 쳐갈 때 하나 나가고 이렇게 따내서 받는다거나 뭐 이쪽으로 하나 밀고 이렇게 처리하면 쉽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는 자리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봐도 이건 이러고 나서 그냥 반반으로 세도 이건 흙이 우세한 게 분명한데요. 그럼 끝내기 수순을 좀 간명하게 이제 흘러간다고 봤을 때 8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흙이 여기를 찔러서 아까처럼 끝내기를 하고요. 많이 당하는데요. 따고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네. 뭐 백이 여기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찌르고 여기 6집짜리 끝내기를 하고요. 백이 1분 남았습니다. 대신에 찔러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죠. 네, 이 상태로 보고 그냥 개가를 하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사석은 백이 2개가 더 많은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막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흑선이니까 방금 전 개가가 한 반면 10집 정도는 흙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 지금 여기 붙이는 끝내기가 또 컸기 때문에 더욱더 흙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는데요. 결집이 조금 더 두터웠는데요. 네. 김기용 팔단이 여기 하나 찔러두지 않는 것은 선수를 잡겠다는 뜻인데요. 다음에 이제 여기 끊는 끝내기를 노려서 백에게 받게 만들고 다른 큰 곳을 향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어디를 향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제 승률 그래프에 100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식의 그 그래프를 나타내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는 반집만 좋아도 그게 100%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집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김기용 팔단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는 것도 두텁네요. 백이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찌받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형태가 여기를 두고 백이 받을 1분 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라서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하네요. 네,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박진솔 구단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어떤 속기에서의 강력한 모습이라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무디게 둔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감각이 좋은 기사이고 수익기가 빠른 기사라서 그 번뜩이는 수익기와 재치로 상대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데 능한 선수인데요. 오늘은 초반에 이쪽 접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 너무 낙관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용 선수의 흐름대로 잘 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기용 선수가 뭐 중간중간에 약간 불리해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끈을 놓지 않고 또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계속 뒤따라왔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좀 실수를 유도해냈고
거기서 냉정하게 또 처리를 하는 것도 김기용 8단 다웠습니다. 지금은 여기 안 하나요? 혹시 또 패가 좀 신경이 쓰일까요? 근데 패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반상 최대인 건 뭐 크게 변함은 없고요.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진수 구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지금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처리합니까? 가장 간명한 처리이긴 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되고요. 이쪽 부분이 100이 조금 더 득을 보긴 했습니다. 100이 3분의 1집이 한 집이 됐기 때문에 3분의 2집 득인데 뭐 그 정도는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8집짜리 끝내기를 하면 뭐 이런 데 단수가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 아까와의 차이점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100이 6집짜리 끝내기 한 것과 100이 여기를 이어서 흑이 6집짜리를 먼저 할 수 있게 된 딱 그 정도니까 거의 사실, 차이가 없겠는데요. 네, 아까 상황에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반면 10집은 두텁게 김기용 8단이 앞서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데는 왠지 단수를 좀 안 치게 되긴 하는데요. 네. 불리하니까 백이 패를 걸어올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런 데 깔끔하게 둘까요? 깔끔하게 큰 자리를 두고 뭐 한 집 정도는 손해 보더라도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깔끔한 쪽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앙 쪽도 정리를 합니다. 아예 중앙 부근에 좀 뒷맛을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점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여기를 뒀을 때 이 끝내기가 4집이 아니라 6집인 이유는 이 흑도를 괴롭히면서 다음에 찔러 들어갈 때 흑이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두 점이 단수라면 그런 게 달라지니까
여기도 꽤 두터운 자리이고요. 지금 김기용 팔단은 끝내기 단계에서는 좀 쉽게 정리가 되고 두터운 자리만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처리가 그랬고 지금 여기 막은 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쉽게 선택하면서 여기 단수도 결국 안 쳤고요. 네. 여기 끊는 수도 안 했고 큰 곳보다는 두텁고 뒷맛 좋은 곳으로 계속 손이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길 따내는 것도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흙이 끝내기 하면 큰 자리이고 백이 따내서 두자니 여기가 다음에 크고 여기를 늘자니 있는 걸 당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갈 수가 필요하고요. 네. 오늘 김기용 팔단의 후반전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네. 결국 돌을 거둡니다.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였기 때문에 돌을 거두었고요. 박진솔 구단 중반전에 이쪽 부근에서의 삭감과 또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중앙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앙이 정리되고 난 후에는 좀 변화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가장 중요했겠습니다. 지금 돌을 뜯어낸 곳이 여기 붙이기 직전이죠. 여기 붙였을 때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작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으면 어땠을까를 보고 있고요. 네. 더 전으로 갑니다. 실제로 좀 흙이 집이 통통하게 났어요. 백이 너무 쉽게 처리한 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박진솔 구단이 좀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판입니다. 감각적으로 두었던 그 자리 네. 좀 다른 행마를 했으면 어땠을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늘어서 아예 그냥 대놓고 깨러 들어오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네. 네, 김기용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선택한 승리곡은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축배를 들어라라는 곡인데요. 저는 앞선 이틀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 승전곡이 전부 처음 듣는 노래여서요. 앞으로 좀 노래 좀 많이 들어서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전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간 선수가 전부 패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격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지금 하위 랭커가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고요. 사실 두 선수의 랭킹만 본다면 김기용 팔단이 63위, 박진솔 구단이 21위였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역시 김기용 팔단이 노련한 선수답게 중반 이후에 완벽한 이 걸어 잠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둑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대 전적이 1승 그리고 1패였는데 역시 이걸 또 무시는 할 수가 없나 봐요. 네, 약 7년 전의 바둑이었긴 했습니다만 어떤 상대성 면에서 좀 더 유리함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김기용 팔단이고요. 오늘 보여준 이 중후반의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다음 대결도 그렇고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진솔 선수와 김기용 선수는 좀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대국은 확실히 김기용 선수의 좀 페이스로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진솔 구단이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좌변에서 나오는 그 돌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김기용 팔단이 좀 따로따로 타결을 했어야 되는 형태에서 너무 이제 전체를 연결하려 하다가 집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박진솔 선수가 좀 우세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후반에 너무 낙관을 하면서 쉽게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었고 김기용 팔단이 그때부터 이 찬스를 포착한 이후에 걸어 잠그는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진솔 선수가 감각이 좋은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조금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후반전에는 별로 힘을 쓰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2강전에서 승리한 김기용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기용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평 한번 해주세요. 초반에 좀 전투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내기 들어갈 즈음에 상대가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부분에서 좀 잘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우상기 쪽에 큰 자리가 있었는데 아. 거기를 와가지고는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우세를 확신했나요? 네. 지금 그 김기용 팔단이 이야기하는 곳이 네, 네, 상변 쪽에서 백이 이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문제가 된 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잘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아, 여기 한 점 이제 백이 잡는 게 컸는데 네, 이쪽에서 백이 후수를 뽑고 여기를 늘어서는 승리를 확신한 그때는 순간인가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박진솔 선수가 확실히 네. 좀 좋다고 봤는지 여기 삭감을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쉽게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앙 삭감할 때는 네.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중앙을 억지로 끊으려다가 괜히 백이 무거워져가지고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미 아. 이상하게 손해를 본 상황이고요. 예, 거기서 끊겨가지고 좀 이상해진 것 아. 같아요. 백이 한 칸 뛴 이후부터 이제 오히려 흑에게 좀 끼움수를 허용을 했잖아요. 네, 이쪽 부분이 맛이 나빴죠. 원래 흙이 얇은 자리였는데 괜히 백이 끊겨가지고 좀 모양이 안 좋아져가지고 백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기용 선수의 입장에선 어떻게 두는 것이 좀 가장 껄끄러웠을까요? 그냥 중앙을 억지로 끊지 말고 적당히 삭감만 했어도 좀 기분 나쁜 형세가 같아요. 네. 네, 이 다음에 예, 백이 여기 손해를 보면서 억지로 좀 끊으러 갔다가 예, 오히려 반격을 받고 백 모양이 안 좋아져서 이때 이제 역전이 되는 흐름이었나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 역전 흐름이라면 사실 저는 여기서 이 치받은 수가 너무 쉽게 둔 게 아닌가 해서 끊는 게 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었는데 끊는 건 사실 생각을 제대로 안 하긴 했는데 아, 그 전에 흙이 날짜 둔 게 약간 악수가 된 것 같아서 아 그냥, 오히려 악순가요? 이 교환이요. 예, 네. 좀 악수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냥 젖히는 걸 선택할 걸 하고 약간 후회가 예, 됐겠어요.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바둑 내용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려보고요. 네. 이제 다른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팔단, 사실 예전에 한창 김기용 팔단이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서는 랭킹이 조금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또 계속 치고 올라갔던, 그래서 랭킹 21위까지 올라간 박진솔 구단을 상대하는데 또 자신감이라거나 혹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그냥 특별히 열심히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좀 실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또 박진솔 선수가 좀 대국 시간에 좀 맞춰서 오지 못했잖아요. 예. 좀 그때 좀 심정이 어땠었나요? 그냥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예, 신경 안 썼습니다. 사실 오히려 늦은 쪽이 시간은 공제하지만 기다리는 쪽이 오히려 멘탈적으로 좀 흔들린 경우를 저희가 여러 봤기 때문에 실제 뭐 프로 바둑계에서도 한참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멘탈적인 어떤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건 전혀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국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처음에 약간 기대도 했었는데 사실 별로 어차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으니까 아, 별 크게 영향 안 줬던 것 같아요. 역시 멘탈에 있어서 5점을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멘탈이 강한 김기용 팔단이고요. 네. 다음 상대가 이제 이지현 선수와 박상진 선수 이 상대 그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또 두 선수 모두와 좀 대국 경험이 있는 편인가요? 어떨까요? 아마 둘 기사한테 제가 아마 한 판도 못 이겼던 것 같은데 한 두세 판 다 졌던 것. 둘 다 어려운 상대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김기용 선수 그리고 인지도, 인기도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이 대회 한 몇 강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인지도가 좀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승까지는 네. 올라가야 좀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이 대회에 임하는 포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좀 성적을 내고 있는 대회라 좀 이번 대회는 좀 열심히 한번 준비 잘해서 좀 제대로 한번 임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16강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용 선수 오랜만에 또 잘 올라가고 있는 대회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32강전 네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의 대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홍기표 선수와 김유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두 선수 일단 상대 전적면에서는 몇 판의 대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산 전적에서도 홍기표 선수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두 선수 모두 크게 좋지는 네. 못한데요. 홍기표 선수하면 오늘 이 박진솔 선수와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대기만성형입니다. 이 선수가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뭐 퓨처스 리그라던가 혹은 바둑리그의 경험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선택을 받고 있는 이 정도 꾸준히 노력을 하는 그런 선수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김누리 선수가 최근에 뭐 강자를 꺾기도 했었고 이 선수도 분명 한 방이 있는 바둑이기 네. 때문에 이 대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기표 선수와 김유리 선수의 대국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